여러분 반갑습니다. 페이비네임스의 박상원 원장입니다. 선조들은 고명사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내 이름에 부과된 의미와 명예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그러한 선택에 늘 정성을 다하면 저는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이민년 남자 이름 베스트 10 어떤 이름이 올해는 좋은 이름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호랑이띠 해고요. 저는 이제 박상원 원장이고요. 학력, 경력, 이름에 관련된 논문들 많이 썼고, 저서는 아기오니 쑥쑥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천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엄마 아빠가 직접 이름을 짓고자 할 때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요즘엔 어떤 이름이 또 많이 쓰이는 이름인지 그런 것들을 사주에 맞게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쓴 책입니다.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천, 아기운유 쑥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장명책 중에 하나고요. 엄마 아빠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름 지을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은 호랑이 해. 이제 이 흑범띠들은요 출세가 빠르고 권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호랑이띠들은 권력에 굉장히 집중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용맹하고 신령이 있어서 병과 재해를 물리치는 게 어떤 호랑이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종식될 수 있는 그 힘이 올해 좀 방출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또 호랑이띠는 예술가도 통해 예술에 대한 깊은 시만이 있는 게 호랑이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랑이띠들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특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권력, 하나는 예술성. 그래서 정치인이나 아니면 예술가들 중에 호랑이띠들이 굉장히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인이나 예술가나 두 가지 성질이 좀 특성이 있는데 역마성과 도화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되어 있거나 잘 표현이 되면 예술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이름, 남자 이름 베스트 10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2022년 흑범띠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이민년에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해서 한번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이름 12, 예성. 심을 예자에 별성자, 예술적 재능으로 별처럼 빛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예자가 예술할 때 이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적 재능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별성자를 썼습니다. 예성이 오래 쓰면 좋은 남자 이름 12에 위치를 했고요. 남자 이름 9위, 지오, 지초지자, 밝을오자. 함께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밝은 세상을 열라. 이 오자 보면 정오라고 얘기하지요. 말이 가장 가운데 있는 시간인데 말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뛰어노는 시간을 정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밝은 성품, 힘찬 기상을 뜻하는 거고요. 질환지교라고 합니다. 이게 소통하다, 교류한다라는 뜻이 있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호를 구위에 놨고요. 8위 태윤, 기쁠 태자, 진실로 윤자. 기쁠 태자나 진실로 윤자 전부 보시면 여기 두 발이 이렇게 형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발로 뛰면서 세상에 어떤 기쁨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 태윤에 있습니다. 7위 연우, 그러할 연자 버두자 해서 이 자연할 때 이 연자를 쓰는데 크게 노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다라는 게 자연스러움이고요. 그런 자연의 하나처럼 편안하고 늘 볕들과 함께하라. 이 버두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성이 있는 사람들은 교류를 통해서 자기의 예술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 교류에 있어서 이 버두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자 이름 6위 휘준. 아름다울 휘자
빼어날 준자. 이 휴문고등학교의 휘자는 이 휘자, 아름다울 휘자를 써요. 뭐 범띠 유명한 사람 정지용, 김소월 전부 다 흑범띠들입니다. 그래서 또 휘문 나온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그리고 빼어나게 뛰어난 용모와 재주를 널리 문체를 빛내라. 재주로 널리 문체를 빛내라. 그래서 휘준 이렇게 유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오희, 민호, 백성민자 넓을호. 이 호연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슴을 활짝 펴고 호연한 기상으로 날아가라. 그래서 호자를 받았고 이 백성민은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으라라는 뜻에서 백성민자를 받았습니다. 호연한 기상으로 만인의 사랑을 받으라. 민호, 남자의 이름 오위에 배치를 했고요. 남자의 이름 사위, 유건, 즐거울 유자, 세울 건자, 건국, 건설, 뭐 세운다라는 뜻이 건자고요. 이거는 즐겁게 자족하며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밝고 즐거운 성품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 유건, 사위에 위치해 봤습니다. 남자 이름 삼위, 재현, 심을 제자, 나타날 현자. 문화를 심고 역사를 심고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심으라 라고 그래서 심을 제자를 앞에 두었고요. 그리고 현자는 옥을 갈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밝게 그 빛이 드러난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절자탁마해서 새로운 문화를 현실에서 실현하라. 그래서 재현 3위에 위치했습니다. 남자 이름 이위, 이언, 시울 이자, 선비언자. 시울 이자는 파자로 풀면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은 순리에 따라서 차분차분 돕니다. 그래서 하루를 만들고 1년을 만들고 그리고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치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선비의 풍모로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에서 이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언이고요. 좀 글로벌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한, 두루주자, 편지 한자. 두루주자는 사방팔방, 위아래 어떤 막힘없이 소통하라는 뜻이고요. 이 편지 한자에는 이 날개의 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술적 재능 그리고 학문적 재능을 크게 펼치라는 뜻입니다. 큰 세상을 향해 두 날개를 크게 펼쳐라. 이 이름 주한을 2022년도 이민년에 쓰면 좋은 이름 1위에 놓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위부터 10위까지 2022년에 쓰면 좋은 이름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주한, 큰 세상을 향해 두 날개를 펼쳐라. 이연, 선비의 풍모로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라. 재현, 새로운 문화를 현실에서 실현하라. 사위, 유건, 밝고 즐거운 성품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 민호, 호연한 기상으로 만인의 사랑을 받으라. 휘준, 뛰어난 용모와 재주로 널리 문체를 빛내라. 연우, 자연의 하나처럼 편안하고 늘 벗들과 함께하라. 태윤, 진실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라. 지호, 함께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밝은 세상을 만들라. 예성, 예술적 재능으로 별처럼 빛나라. 이 10개의 이름은 올해 쓰셔도 좋은 이름이고요. 이 이름들은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 글자를 조합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건 하다면 시우리자에 세울건자 쓰셔도 되고요. 연준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다 하시면 그랄 연자, 빼어날 준자 이렇게 조합해가면서 이름을 지으셔도 오래 쓰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으실 때 참고하시고 또 집중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어플로 이름 짓지 말아라. 이게 제 메시지입니다.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름 지을 때 어플 다운받아서 이름을 많이 지으세요. 근데 이건 정말 하시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뭐 너맨유, 뭐 길네임 장명 어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어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그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플 보시면 기본적으로 생년월일시 아이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자의 배정을 넣으시면 이렇게 원, 형, 이, 정 해가지고 뭐 덕망격, 건창격, 총명격, 융창격 해가지고 이 한자의 획수를 센 걸 가지고 초년, 중년, 장년, 말년, 매우 좋음, 안 좋음,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격수리 장명법은 철학적으로는 거짓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왜곡이고 성명학적으로는 이미 퇴출된 장명법이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으로는 야바위고 법적으로는 기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강한 어조로 제가 비판을 이렇게 담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격수리가 굉장히 폭력적인 장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산후조리원에 가서 이제 엄마들을 만나 뵈면 가끔씩은 엄마들이 안 좋은 얼굴을 하거나 울고 계신 엄마들이 계셔요. 그래서 왜 울고 계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엄마 아빠가 이름을 예쁘게 지었는데 그리고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그 이름을 이제 어른들께서 좋은 이름인지 장명소에 가져가 보니까 장명소에서 이 이름은 정말 안 좋은 이름이라서 우리 아이가 단명합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 사격수리가 맞지 않아서 아이의 이름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격수리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고요. 이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배제하고 이름을 지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가서 MBC 창사 특집 우리 이름 가는 길을 묻다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MBC에서 굉장히 취재를 잘 해놨습니다. 왜 사격수리가 어떤 역사적 기원에서 만들어졌는지,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사격수리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쿠마사키 게노가 1928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게 되냐면 1940년 창씨 개명 때 좋은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세요라고 들어온 게 이 획수장명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한자에 획수를 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선조들의 획수를 맞춰가지고 이름 짓는 방법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던 게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장명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일본의 쿠마사키 게노라는 사람이 이 창씨 개명 때 획수장명법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냐면 이제 풍신수길 덕천가가 이런 일본 쇼군들의 획수를 세요. 그래서 좀 오래 통치를 잘했다 하면 좋은 획수, 좀 단명했다 하면 나쁜 획수를 나눕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병철 총 27획 군한 위난격, 정정 28획 대형수, 피천득씨 19획 단명격 군한격, 97세까지 사시는 피천득 씨는 단명격이고요. 그리고 말년 대번영 24획, 뭐 유영철 이런 사람들이 획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플에 아이의 사주를 넣고 이름을 넣으니까 사주와 이름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장명법입니다. 사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할아버지의 사주, 엄마의 사주, 아빠의 사주, 삼촌의 사주를 넣어도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전혀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게 장명 어플이고요. 그나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왜곡된 장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곡된 이름의 역사를 올바른 이름의 역사로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장명책을 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다면 적어도 선조들이 이름을 지었던 근본적인 취지와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인시, 이게 새벽 인시, 호랑이 시간에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태양이 뜨는 어떤 밝은 기운으로 여러분이 이름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저에게 이름을 부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부탁을 하시는데요. 아이의 생년월일시, 성별, 얼굴. 저는 아이의 관상을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이지만 그 아이의 관상에는 그 아이가 살아갈 어떤 방향이 잘 배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상 보고요. 엄마 아빠의 성함, 본관, 한자, 생년월일. 부모는 생년월일까지 사주를 열어보고 아이에 맞춰서 이름을 짓게 되고요. 조부모 성함, 외조부모 성함, 그 다음 태모. 생각해 본 이름은 한자를 받아보고 싶은 이름은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면 한자 배정이 되는 것들은 지어드리고 안 되는 것들은 또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한자 이름 5개는 제가 직접 짓고 엄마 아빠가 생각한 이름은 제가 배정을 해드리고 저는 이제 또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이 결정될 때까지 짓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결정되시면 장명 액자를 예쁘게 해서 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듭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잘 살려서 이름을 지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더 굳건히 만드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좋은 이름으로 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하면서요. 다음 시간에는 한글 이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